지금 광수에 대해서 정숙은 네 직업 안 좋아. 하지만 너 파이팅 넘쳐서 그래도 네 직업 자기소개 듣고 솔직히 직업은 좀 안 좋았거든? 그런데 그래도 안 바뀐 이유가 네 파이팅 하나 본 거야. 정숙님은 직업이나 이런 거 안 좋아도 진짜 사람 하나 보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를 간을 봐? 이렇게 정숙님 자존심이 그냥 확 상해버리지 않았나. 이게 5급 공무원에서 C레벨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막 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벤처 회사의 일원인 거지. 거기에 어쨌건 뭐 공동사업을 하든 말 그대로 벤처 중이야. 우리가 지금 189화 분석하고 있거든요. 정숙님은 광수가 되게 겸손하고 그리고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그런 청년이길 바랬는데 이게 차에서 노래를 23곡 부르고 거기서 비트박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조직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그냥 그런 면 때문에 5급 공무원을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잘난 게 굉장히 스타로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나왔구나. 이 사람은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좀 실속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정숙님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광수가 굉장히 아까웠는데 광수 씨는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정숙 씨가 봤을 때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됐겠지. 그러니까 정숙 씨는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 자체가 겉으로는 막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애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눈치도 빠르고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지만 실은 뒤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순자 씨는 앞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를 의외로 잘 모르는 약간 상처뿐인 승리를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거는 광수 쪽이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탄탄한 기반이 있는 쪽은 영철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문직이고 뭐고를 비교할 게 아닌데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쪽은 순자 씨 쪽인 것 같아요. 아이고 본인이 그 사회 지금 현재 대표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겠죠. 사업을 하면 불안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광수도 세상에 부딪혀서 적응해 나가는 단계겠죠. 광수 씨가 차라리 덜 똑똑했다면, 아니면 세상을 더 빨리 세상에 부딪혀 봤다면, 그랬다면 광수 씨는 더 상대적으로 더 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궁극적으로 광수 씨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깎여 나가기도 하고, 더 고통도 견뎌보고 이러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지만, 그래도 영철도 지금 나름 석사인데, 가방끈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나? 더 학벌이란 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나? 이건 뭐 옥순과 광수 뭐 누구를 우승으로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소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 지향점이 연애와 결혼 이외에 뭐 파리피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네. 지금 광수를 보니까 진짜 나오는 타이밍이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나솔 나와서 저 책을 썼을 수도 있죠. 기다리는 동안. 아니 뭐 너무 눈에 보이는 전략이긴 한데 좋게 보면 열심히 사는 청년인데 저 책이 그렇게까지 광수 삶의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함이 되는 거니까 뭐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내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뭐 하면서 저게 일종의 뭐 간이 자서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기 광수가 누구한테 뭘 말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인생에서 나 5급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때려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한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지 책조차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 책을 쓴 취지는 너네들이 원하는 거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언제든지 해낼 수 있을 거야. 너에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와 그런 게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자기 자랑 같기도 해. 참 얘기하는 거 좋아하네요, 광수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해서 세상에 낸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책 한 권을 그 논리를 쭉 따라가면서 한 권을 완성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근데 200쪽밖에 안 되네. 되게 얇은 책을 썼네요. 광수 씨가 말을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광수 씨는 말을 잘하고
그 자기 논리는 확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쓰는 단어나 이런 게 조금 현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구성을 하니까 책을 쓰는데 적합할 수도 있겠죠. 지금 광수도 뭐 이때 이 시점에서 책이 나올 줄 알았나? 광수는 데이트권을 가진 남자죠. 여기서도 이제 고민을 엄청 해. 진짜 고민도 많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광수는 여기서도 이제 전략을 머릿속으로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감한 베팅을 하는데 슈퍼데이트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슈퍼데이트권을 따긴 땄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쓰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광수는. 그래서 이 슈퍼데이트권을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이 남은 게 순자 아니면 옥순 이 두 가지죠. 정숙은 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정숙 씨가 상당히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면 23곡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영철 씨에게 느끼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철 씨는 단어나 이런 게 뭐랄까 일상적이잖아요. 광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현학적인 부분이 있고, 정숙도 일상적이고 순자는 현학적이. 그래서 광수가 순자랑 대화가 조금 더 지적이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 씨는 그 트러블 메이커나 이런 거 할 때 반응이 서서히 안 좋아진다는 거를 광수가 그런 걸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광수는 정숙을 탈락시키고 순자랑 옥순이 남은 상태. 근데 여기에서 옥순을 만나보고 싶은 차례였어요. 왜냐면 옥순하고는 1대1 데이트를 못 해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순도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옥순한테 만나면 순자랑 데이트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 순자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순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첫 번째는 저녁 데이트. 랜덤 데이트로 돼가지고 기대했는데 저녁 데이트를 옥순한테 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 선택인데 광수는 정숙한테 갔지. 그래서 순자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광수가 자기한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실은 너야 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했지. 또 순자는 광수의 말에 또 넘어갔죠. 근데 만약 여기에서 슈퍼데이트권을 또 옥순한테 쓴다.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는 세 번이나 나는 너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세 번이나 다른 여자를 선택해버린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이 시점에서 순자가 아닌 옥순을 선택한다. 그러면 순자 선택지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순자를 선택하자니 옥순이 아까워. 근데 옥순이 슈퍼데이트권을 땄으니까, 근데 옥순의 슈퍼데이트권을 이제 잘 따져보니까 옥순이 자기한테 쓸 수도 있겠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광수가 알고 있는 단서들을 몇 가지를 조합해보면 영철이 순자를 결정했다고 광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옥순이 영철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영철이 배제돼, 광수 머릿속에선. 그리고 영수랑 상철은 슈퍼데이트권을 땄기 때문에 배제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남은 경쟁자가 영호랑 영식인데 이거 해볼 만한 거야. 일단 내가 순자 고르고 옥순이 나 고르게 할 수 있겠다라고 거기에서 서성이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쟁이 6분의 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도 심지어 경쟁자가 영호 영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볼 만한 거지. 근데 이게 광수 씨의 행보가 이게 진정성이 좀 진정성이 있었겠지. 근데 여러 가지 꿈이 많은 청년이어서 그렇겠지. 그리고 또 광수 씨가 파운의 아픔도 있고 하니까 더더욱 또 상처받기 싫어서 더 저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됐어요. 어제 순자로 직진할 거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옥순이랑 1대1로 안 해본 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광수가 원하는 건 순자, 옥순 둘 다 만나는 거야. 순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옥순도 알아봐서 옥순이 괜찮으면 옥순으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충돌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본인도 지금 너무 섣불리 순자를 선택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지. 슈퍼데이트권을 딸지 모르고. 왜냐면 저는 데이트권 못 얻을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인데, 못 얻을 줄 알고 했던 행동은 뭐냐면 순자에게 나는 너에게 직진할 거다. 앞으로 데이트권이 없을 줄 알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여기서 선택하자 해서 순자로 선택을 한 거지. 이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광수는 얻은 게 없게 된 게 아닌가. 슈퍼데이트권을 얻어버렸으니까. 순자로 선택을 조금만 미룰 걸. 옥수님한테 쓸까? 아니면 그냥 순자님한테 쓸까? 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먼저 순자에게 갑니다. 바로 얘기하면 너 슈퍼데이트 나갈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슈퍼데이트를 준비하라고. 순자 씨는 굉장히 감격이죠. 5급의 광수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감격.
그래서 고민 끝에 순자에게 데이트권을 써버립니다. 근데 상대들에게 그 정보가 다 공유돼 버린다는 게, 이번엔 뭐 옥순이나 광수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을 했지만 광수만 다음 주에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죠. 미리 와서 여기서 순자한테 말을 했다면 옥순에게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라고 유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 씨는 저 상황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죠. 광수님이 슈퍼데이트권 따자마자 저한테 거의 바로 와서 난 너랑 밥 먹을 거야, 메뉴랑 이런 거 알아볼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 되게 좋다, 불안할 겨를 없이 바로 얘기해주네.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는 거죠. 광수가 고민 끝에 선택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자막이 알려주는군요. 고민 끝에 선택했다. 별 걱정 안 하고 나밖에 없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순자밖에 없지는 않고, 이것까지 선택을 못 받았으면 선택을 3번이나 못 받는 건데, 순자 씨는 이전에도 선택을 2번이나 못 받아놓고, 광수랑 데이트가 심지어 랜덤 데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그날 랜덤 데이트 하면서 순자가 광수가 저녁에 나를 선택하겠거니 하고 착각을 할 정도로 광수가 나는 너다는 암시를 계속 던졌거든요. 그렇게 느끼도록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잖아. 그때 한번 광수의 그 화법을 경험을 해놓고, 두 번째로 광수가 정숙한테 데이트하러 간 것도 경험을 해놓고, 그때도 너무 희망회로만 돌렸거든. 광수랑 옥순 슈퍼데이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근데 유독 칙칙한 얼굴에 슬픈 순자. 뭐 이렇게까지 써? 이거 복선이에요? 순자님의 다크서클이 그 다크해지는 거에 대한 복선인가? 희망회로만 도는 사람들이 부정회로가 빠르게 돌긴 하죠. 그렇게 순자와 광수의 슈퍼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채식주의자 순자를 위한 새우 필라프와 샐러드. 이제 뭐 채식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뭐 순자 씨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그리고 광수는 운전해야 되니까 사이다만 먹는군요. 평소에 튀고 즉흥적인 건 괜찮냐. 순자 씨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기서 충동적이다라는 게 조금 더 인내하고 주변을 살피고 본인이 좀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광수는 이제 나는 즉흥적인 거에 강해, 칭찬엔 약하고. 왜 뜬금없이 칭찬에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말을 하면 칭찬을 오히려 장난스럽게도 하게 되는데, 현숙님도 하도만. 그러니까 순자 씨도 바로 이제 칭찬을 하죠. 오늘로 너무 잘 어울리고 머리 올린 것도 너무 이쁘고, 결과적으로 뭐 칭찬을 들었네요. 근데 되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본인이 남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죠. 스스로를 굉장히 부정했던 시절도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은 뭐 다 잘 나가고 이런 거라면서 상대적으로 나도 내 친구들만큼 잘났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순자는 뭐 어떻게 더 해줄까라고 장난을 치고요. 그렇게 광수는 자기소개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내 직업에 대한 거였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순자님이 영철한테 했던 그런 직업에 대한 걱정은 이쪽에다가 해야 돼요. 영철은 지금 물론 광수님이 앞으로 잘 됐겠지만, 지금 현 시점, 이 딱 사진을 찍어서 이 스냅샷을 찍어서 지금 이 시점을 보면 영철님은 지금 자가도 있고 석사 중이고 그리고 지금 현역이에요. 그러면 영철님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야. 광수는 지금 앞날이 불투명한 지금 스타트업의 멤버예요. 지금 왜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물론 이 왜는 광수를 배려해서 한 말일 수도 있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왜? 이럴 수도 있어. 순자 씨는 진짜로 왜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철이 불투명하고 광수는 성실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자 씨의 반응은 진짜로 광수는 직업적 안정성,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급이 워낙 높으니까 아무래도 또 같은 세상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수가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겠죠. 자기가 있던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광수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소개 때는 좀 멋있게 얘기를 했지만 그 멋있는 얘기 속에서 정숙은 자기소개 듣고도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건, 너의 직업은 지금 별로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 대한 관심은 바꾸지 않았어. 네가 지금 현재는 별로다라는 거를 정숙 씨는 전제하고 얘기했었죠. 근데 순자는 전혀 아니죠. 너무 멋있다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데서 불안정한 데로 갔다.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직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광수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광수의 지금 직업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광수의 성향을 받아들여 줘야지. 광수가 예를 들어서 저 일을 하다가 또 광수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수가 다른 일을 하는 CEO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광수도 자기가 10년 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꿈은 있겠지. 이 회사를 스포티파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2인자, 2인자, 3인자로 해가지고 그 대단한 부를 거머쥐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문제, 그런 한국의 일론 머스크처럼 다양한 문어발 사업도 펼치고 그 안에서 어떤 스타가 되고 그런 꿈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사업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사업체에 본인의 지금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있지 않잖아요. 광수에게 필요한 거는 그 사업을 통한 가치 실현이 아니잖아. 그 사업은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의 임원이 본인의 남들에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의 그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이 조직에 속하지 못하고 본인이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이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거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광수도 이 부분은 본인이 좀 재정의를 해야 돼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본인의 삶과 어떤 선택 기준, 본인의 성향 이런 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저런 거는 조건을 넘어서서 광수는 사랑받고 싶은 거야.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어. 나머지는 내가 다 맞춰줄 수 있어. 종교도 가능하고 극단적으로 채식도 가능하고 다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이게 말을 충분히 잘하는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선을 조금 살짝 넘어버리거든요. 야심가 타입이 아닌 게 전략도 많고 야심도 큰데 인정 욕구가 너무 커서 본인의 일종의 발작 버튼이 있어요. 광수가. 제어가 안 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게 과하게 나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또 광수의 순수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수 씨가 어떤 야심이 많지만 어떤 야심가나 진정한 지금 완성된 전략가이지 않는 이유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숨겨야 될 때도 드러내고 그래 버리는 거죠.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이유가 광수 씨가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절제가 안 되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광수는 지금 자기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순자 씨에게는 근데 광수 그런 얘기 안 했어도 되는데 정숙 씨처럼 현실적인 생각이 돌아가는 친구에게는 저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순자는 상대적으로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건을 다 따질 거 따지는데 실제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황이죠. 정숙 씨는 안 따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세상 물정 다 아는 사람이고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야. 순자 씨는 이미 광수에게 그 마음이 갔기 때문에 광수의 어떤 5급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미 저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광수 입장에서는 저게 더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을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할 뻔했는데 파혼당했으니까 내가 내 직업이 바뀐 것만으로 나는 거부당할 수 있구나.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람은 내 5급이라는 후광을 사랑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후광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로서도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그 스타가 되기 위한 원래도 좀 마이웨이 성격이었겠지만 그 안에서 나는 충분히 좋은 선택을 했고 나는 나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야 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더 자꾸 책도 쓰고 노래도 아까 유튜브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더 그러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순자는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온 거구나. 순자는 광수의 진정성을 의심했대. 순자가 보기에 광수는 너무 완벽하거든. 5급 출신에다가 지금 C레벨에다가 대단하다. 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굉장히 대단하게 느끼는데 5급 출신이면 물론 후광이 있지. 근데 지금 현실로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순자 씨는 믿고 있고 그리고 영철과의 얘기에서도 영철이 투박하다고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어눌하시고 이렇게 막 쓰는 단어도 촌스럽고 이런데 그 안에 진짜 놀라운 통찰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한 직업이나 이런 직군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 말이나 이런 거 들으면 세상 물정 진짜 잘 아시잖아요. 응? 날카롭잖아. 근데 순자 씨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갇혀 있고 잘 모르는구나. 순자 씨는 좀 세상을 모르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본인 세상 안에서만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공무원 조직에만 있다 보니까 그 바깥의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자 씨가 남의 이야기를 또 잘 수용하는 편은 또 아니니까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 이게 그쵸. 이게 또 사기업이면 더 이것저것 주워 듣고 또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또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업 홍보차 나왔나? 이 사업 이러면 또 다 대단한 줄 알고, 임원 이러면 다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진 않죠. 뭐 그건 너무 천차만별이지. 사업 홍보차 나온 게 아니라 개인 홍보차 나온 거 아니야? 광수는 개인을 홍보하려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 근데 광수 씨는 또 열심히 살고 똑똑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지. 또 그게 또 사랑이고. 근데 여기에서 광수 씨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 광수 씨는 지금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내 사진을 안 찍어줘도 내가 이 사람 사진을 하루 종일 찍어줄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광수에게는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지. 광수 씨가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순자 씨는 나는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해야 나중에 논팽이 안 되고 처자식 굶기지 않는다. 이번에 나온 분 중에 안 성실한 사람은 없죠. 다 성실한 사람이지. 그 진짜 못 배운 어른들, 가방끈이 짧은 어른들도 그 경험이 쌓인 분들은 그 정말 놀라운 통찰, 그리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장 집 계약할 때도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오만한 어린 시절을 지났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똑똑한 건 아닌데 원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배울 게 없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단지 형식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어른들 패스코가 뭔지도 모르고 채식도 모르고 채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한 면을 더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조금 더 어떤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 게 아니지, 다 현명하지. 그래도 어쨌건 순자 씨의 이 말은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성실해야 나중에 논팽이 안 되고 처자식 굶기지 않죠. 맞아.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한다면 지금 다 괜찮습니다. 지금 누구를 선택해도 괜찮아. 어디 보자. 누구 있었지? 영수님, 성실하지. 영호님, 성실하지. 심지어 건강도 신경 쓰고. 영식님도 성실하죠. 영철님은 여기서 뭐 성실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광수가 오히려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성실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상철도 뭐 성실하고. 영식님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봐야죠. 영식 씨가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지금 자기 부산인데 그 창원까지 가가지고 공무원 하고 있고, 그 지금 영식 씨 남의 말 듣거나 이렇게 기억력도 지금 그 4개밖에 못 외우고 막 그랬는데 공부하려면 남들의 2배, 3배를 해야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훨씬 성실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막노동을 하더라도 굶기지 않지. 그래서 광수는 살아온 인생 자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진짜 추상적이다. 자기가 살아온 길을 포기했잖아. 물론 그게 멋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걸 절대 비난하지 않고, 나는 그게 광수 씨가 장기적으로는 정말 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광수 씨가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해. 근데 광수는 너무 주도적이고 스타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의 어떤 특별함, 스마트함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지. 그 조직에 녹아들면서 일단 그 말 그대로 어떤 허드렛 일부터, 물론 5급이 걸레질하고 막 그런 거를 진짜 말 그대로 허드렛 일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뭐 거기서 뭐 갑자기 가서 뭐 통번역을 통역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떻게 보면 부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광수 씨는 못 견뎠겠죠. 그래서 이 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근데 너무 포장이고 추상적이긴 하다.
근데 그런 말에 이제 광수는 감동이 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통역을 못 하니까 통역 고급 인재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 통번역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영어 좀 하냐? 그래서 통역 맡겨버려. 그런 일을 겪으면 현타 올 수 있지. 그게 뭐 통역이 고급 인재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여기서 나는 전반적인 거 기획도 하고 내가 이게 만든 이 어떤 기획과 전략으로 뭐 우리나라 정책이 움직이고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게 천타가 올 수 있지. 그럼 근데 어쨌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아니 광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그러니까 순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대로 너는 있는 그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산다 하겠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광수는 그 5급이라는 숫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자기 PR은 필요하지. 근데 심지어 이번에 나온 책조차도 5급 사무관을 제목 서두에 쓰고 있잖아요. 광수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방법이죠. 어쨌건 5급이라는 후광을 굳이 버릴 필요 없는 거지. 저걸 토대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쉽고 나는 솔로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리고 또 5급이라는 후광이 딱 있으니까 순자가 어쨌든 자기가 마음먹은 것들을 계속 해내온 사람이잖아. 5급 공무원이 될 때 마음먹은 게 뭐였을까요? 그렇다면 5급 공무원이 될 때 마음먹은 게 퇴사였어? 마음먹은 걸 계속 해내온 건 아니죠. 마음이 바뀌었지. 바뀌었지만 잘 해내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지금 하는 일이 좀 무너져도 또 일어나서 다시 뭔가를 새롭게 해낼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그 5급이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광수는 울컥, 너는 새롭게 해낼 사람. 여기서 무너져도 새롭게 해낼 사람이란 말에 울컥하는 걸 보면 광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쨌건 대학 시절을 거의 갈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학 뭐 최소한 1, 2년은 갈아 넣었을 거라고. 아마도 그 훨씬 이상일 거고. 그 시간을 갈아 넣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5급이 됐고 그래서 결혼도 할 뻔했는데 전부 본인의 선택으로 다 없어졌죠. 대학 시절을 갈아 넣었던 5급이라는 타이틀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광수는 자기가 무너졌다라고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와. 근데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계속해서 증명해. 심지어 책으로도 써가면서. 근데 그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지금 본인이 행복보다는 불안도가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불안을 이겨내고 한 땀 한 땀 또 걸어 나가는 게 멋있는 청년이겠죠. 상대의 직업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근데 순자 씨도 이렇게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하고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본인이 공무원 경험했으니까 공무원만 알아.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게 뭐 순자 씨 같은 분이 세상에 많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고물상이 또 뭘로 돈 버냐면 부동산도 있지만 원자재가 생기는 거야. 무에서 원자재를 만들어서 원자재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광수는 일단 고맙고 감동적이었고 생각이 확실히 깊은 것 같아. 그래서 순자와의 데이트는 좋다. 또 데이트해보고 싶다. 나가고 싶다. 보고 싶다. 순자에게 감동을 받았군요. 편하게 박대. 그렇다고 아주 편하지만은 않고 광수는 이제 순자로 많이 결정이 됐죠. 약간의 긴장감,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밝은 에너지와 맑은 느낌까지. 이런데 뭘 또 옥순을 알아보려고 괜히 해가지고 사단을 만드나. 어린아이랑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좀 어린아이 같은 이런 귀여운 그런 분이지만 실제로는 좀 센캔데 광수는 아직 그거를 모르는군요. 이제 맛있는 식사 후 사이좋게 후식 캔디를 나눠 먹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조금 더 나갑니다. 스킨십에 대한 질문을 해요. 스킨십 편하게 하는 편이냐. 굳이? 지금 여기서 광수는 근데 광수가 성격이 어떻냐면 자기가 뭐 하자고 안 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좀 교묘하고 좋게 말하면 뭐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면서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사람인데 광수는 내가 손잡자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을 한번 잡아볼 수 없을까? 라고 지금 생각한 것 같아. 물론 이 이후로 사귈 때의 스킨십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겠죠. 이거를 옥순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지만 옥순에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순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광수는 스킨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애착이 뭐 불안정하다까지 보긴 그렇지만 근데 이제 순자는
그 비밀. 뭐 스킨십 얘기까지 여기서 하고 싶진 않겠죠. 왜냐면 이거 여기서 스킨십 얘기를 하면 박제가 돼 버리잖아요. 어떤 쪽이든. 나 스킨십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박제. 이것도 문제지. 나 스킨십 좋아하는데 박제. 이것도 문제야. 어느 쪽도 순자 입장에서는 다 잃는 거거든.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해도 얻을 게 없고 싫어한다고 해도 얻을 게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수가 여기서 차라리 그냥 순자한테 손잡자고 우리 손 잡아도 돼? 그럼 순자가 아이 그건 좀 하고 거절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광수는 그 거절이 두려워. 그러니까 저기서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뭔가 엄청난 게 있나? 아이 그 스킨십 얘기를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굳이 얘기해서 박제할 필요 없죠. 순자 입장에선. 지금 본인도 방송 엄청 신경 쓰면서.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워. 근데 이제 광수는 뭔가 안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그럼 손 잡아도 광수는 지금 손 잡고 싶었어. 지금 순자가 자기에게 감동을 줬거든. 그래서 막 손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손 잡자는 말을 못해. 광수가 뒤에 옥순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자기가 나 슈퍼데이트 찍어 이렇게 말을 끝까지 안 하고 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 손잡자는 게 아니라 물어보기만 해도 당황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 물어보기만 한 거야. 그러면서 발 빼지. 여기서 순자 씨가 손잡자고 하면서 이렇게 뭐 손을 딱 잡거나 이렇게 할도록 좀 유도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닿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순자가 그러거든요. 나에게 스킨십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내가 하는 건 괜찮다는 식으로 순자가 얘기하니까 이제 광수가 내가 닿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순자가 여기서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팔을 살짝 잡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장면이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광수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잠깐 버텨. 순자 너는 네가 해서 잡는 건 괜찮다고? 그러면 와서 잡을래? 하고 손을 내민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순자가 그걸 안 잡아. 그러니까 이게 순자가 안 잡고 순자가 이렇게 살짝 얼어버리거든. 이거를 지금 뭐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가 당황했다 지금. 그래서 미안 당황시키려던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손을 잡게 하려고 내밀었다가 안 잡으니까 지금 광수의 계획이 무너진 셈이죠. 광수는 애교가 많은 느낌이라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았어. 손을 내밀면 잡을 줄 알았겠지. 솔로지역이었으면 잡았겠죠. 방송에서 손잡은 모습이 나왔으면 둘이서 최소한 뭐 최커 정도는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손을 그렇게 함부로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저기서 이제 저 정도 하면은 이제 상대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빌드업이기는 해요. 그럴 수 있지. 이제 광수는 순자의 스킨십 정도를 확인을 하는 거지. 그치. 만약 여기서 순자 씨가 손잡았으면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 물론 두 분이 뭐 형컬지 최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형커나 최커가 되긴 조금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 모르지. 뒤에 다음에 예고가 너무 과장된 걸 수도 있겠지만 순자 씨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친해지기 전에는 터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조심을 한다. 순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친해짐의 기준은 뭐야? 너는 그 벽이 높냐? 근데 이제 벽이 높다?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근데 이제 순자는 친해지는 거는 뭐 상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스킨십의 주제에서 친해지는 그 정도로 넘어왔군요. 그래서 광수는 어떤 편이냐? 그러니까 특별해서 정말 특별히 넘어주는 거다. 이 광수는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스킨십도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 스킨십 하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뭐 화끈화끈 하는데 이거는 순자 씨가 막걸리를 먹긴 했으니까 뭐 저 손잡는 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화끈했을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자 씨는 근데 더더욱 자기가 이제 지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으니까 더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겠죠. 그래서 막걸리 먹어서 아까 나올 때부터 그랬어. 그러면 광수가 막걸리 때문이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 광수 지금 순자랑 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군요. 응? 저거 상대가 손을 잡도록 유도하는 거나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면서 유도하는 게 이게 광수가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거부합니다. 심신미약이야 지금. 그러니까 광수가 끝까지 그러면 쓰담쓰담 해줘야겠네. 광수 씨의 이런 게 좀 보기에도 느끼하고 꼴 보기 싫은데 유효한 전략이기는 해요. 저렇게 그럼 쓰담쓰담 해줘야겠네. 이게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상을 하거든? 이제 그게 실은 최면 기법에도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상상하게 만들어서 그걸 미리 체험하게 만드는 거. 그 기법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유효한 전략을 지금 하고 못 이기는 척 손을 잡아준다.
놀리지 마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건 뒤에 인터뷰를 보면 먹혔죠.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무튼 이거를 또 드립처럼 하니까 또 웃으면서 잘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너무 귀엽네요. 순자의 어떤 차가운 표현. 그래서 광수님이랑 정서적인 교류가 잘 된다고 생각했지 외모나 첫인상은 내 픽도 아니었고 스킨십을 한다는 거 생각을 안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이제 의식이 되면서 아니야 해달라는 말을 유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오히려 이성적인 감정이 든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광수의 저런 화술이 순자의 그 다음 진도를 상상하게 만들므로써 순자 씨의 마음이 더 동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 얘기를 옥순한테도 했다라는 거는 순자 씨에게 큰 충격이겠지. 이건 약간 바람핀 느낌이야. 나랑도 손잡고 딴 여자랑도 손잡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좋았어? 이거 인정 욕구. 그리고 광수 씨는 또 데이트를 나갔죠. 데이트를 나간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는 영식과 순자. 근데 오늘 미방분에서 보니까 광수 씨가 데이트를 한 번 더 했어요. 현숙 씨랑 데이트를 했어. 그러니까 영식은 광수님은 데이트 끝난 건가 그러면 이때까지도 광수가 옥순이랑 데이트하는지 모르는 사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순자는 알고 있죠. 그 정도로 모르진 않아. 아니 옥수님이랑 하고 있겠지. 광수도 장난하는 게 바쁘고 아유 영자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순자 씨 마음에 불을 지르는군. 왕중한전처럼 한 명씩 거쳐서 둘이 대면하는 거야. 왜냐면 순자가 옥순을 많이 견제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마지막에 다크서클 막 내려와가지고 영우도 옥순이는 피곤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광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다고. 순자는 이 말 들으면서도 광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옥순이랑 뭐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겠지. 지금 순자 씨는 광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순자의 마음과 영식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애절한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겠지. 순자도 에휴 불안해봤자 바뀌는 거 없으니까 송 하나 먹자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 순자 씨는 웃으면서 자기의 불안이나 기분 나쁨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왜 하나 얼마나 알콩달콩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시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얼마나 안 와? 11시인데 왜 이렇게 다들 안 와? 영수 오빠랑 다 어디 갔어? 영수 오빠 찾는 거 아니죠? 지금 광수 찾는 거지. 계속 불안하니까 지금 광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옥순 언니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순자가 보는 옥순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순자 씨는 옥순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인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광수랑 옥순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데이트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왔으면 걱정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하게 늦어진다 싶으니까 둘이 대화가 잘 통했나?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순자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감정적인데다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내 데이트는 짧고 상대 데이트는 길고 그리고 자기의 기분 나쁜 것을 정상 범주라는 것을 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가지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막에서 딱 집어줬어. 순자 씨가 옥순 씨보다 데이트 더 오래 하셨어요. 실제로는 순자 데이트 시간이 더 길었음. 근데 자막에서는 순자 씨를 어떻게 보면 저격한 꼴이 됐는데 근데 오늘 미방분을 보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광수랑 나랑 데이트가 끝나고 광수가 2시간 있다 오는 게 아니고 그 끝나고 현숙하고도 데이트를 하고 옥순하고도 데이트를 하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대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 대여섯 시간 걸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 나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솔직히 순자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제작진이 본방만 보면 현숙과 광수가 데이트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지금 2시간도 못 기다리고 지금 저렇게 말하냐? 이렇게 지금 솔직히 보이긴 해. 근데 미방본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만. 제작진의 프리미엄 매운탕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그런가? 그때 이제 광수는 옥순에게 플러팅도 하고 순자와 함께 너와 갔던 집으로 가고 있죠. 순자와 함께 이 거북이 여기 있잖아요. 거북이가 있는 귀여운 거북이가 있는 로컬 맛집. 나랑 갔던 맛집에 가서 나랑 같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나에게 들려주었던 스킨십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다고? 이게 순자가 터져 안 터져? 이 정도면 터지는 게 맞지. 새콤달콤 시원한 도토리 묵밥. 나랑 먹었던 도토리 묵밥이잖아. 불편함과 긴장감은 크면서 편안함은 적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옥순과는 좀 불편하긴 했는데 긴장감도 컸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여기에 다른 데를 선택할 만한 조건, 그러니까 새로운 데를 시험해 볼 만큼 맛집 자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래서 광수는 지금 옥순과 데이트를 하고 혼자 누워있어. 광수는 순자든 누구든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인터뷰도 광수님 마음엔 누가 있어요? 한숨.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고민을 비워내려고 누워있었는데 데이트를 다녀오니 순자님과 옥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지. 그래서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심지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의자랑 좌식인 것만 달랐지. 그래서 옥순에 대한 이성적 호감도 있고 순자에 대한 호감도 있고 왜 순자는 이성적이 빠졌죠? 이성적으로는 옥순이 더 좋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좋고 누가 좋은지 모르겠고 얘 때문에 얘가 좋은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순자를 만나봤을 때 이성적 호감은 아 옥순이 좀 더 큰가? 근데 옥순이랑 있을 때 대화는 좀 순자가 더 재밌나? 지금 이런 것 같아. 얘 때문에 얘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도 조금씩 정리가 됐는데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정리를 했어. 그래 결심했어.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말을 해요. 이게 확실하진 않아. 옥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씻었네?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인터뷰하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느라고 늦은 것도 있지. 그래도 인터뷰도 했으니까 씻고 인터뷰하고 바로 온 것처럼. 그때 순자가 여기서 이제 왔네? 특유의 웃음으로 반기죠. 근데 저 웃음에는 자신의 어떤 불안을 감추려는 그런 시도가 있고 영수가 광수 이리 와봐 온 김에 하면서 옥순 대전에 광수가 끼어든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영수가 광수를 찾습니다. 그 영수가 광수를 부르는 거를 여기서 이제 옥순이 다 보고 있어.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들 굉장히 열심히 막 치우고 있는데 영수는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이 공간 자체가 협소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막 치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자리 잡고 앉아버리는 거는 조금 좀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 건 좀 너무 꼰대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영수는 내가 사실 광수는 안 캠으로 봤거든 사실. 근데 캠으로 볼 거면 나중에 따로 가서 둘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옥순이랑 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앉아봐라 이래서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겠어. 그래도 따로 물으면 좀 더 캠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물어볼 거리가 더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영철이 광수는 거짓말이 아니라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하고 그런 거 없는데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정말 모든 걸 얘기하고 그런 거 없는 영철이잖아요. 영철은 물어보면 난 이 사람 좋아. 나 저 사람 좋아. 뭐 나 이 사람이랑 마음 정리했어. 그냥 다 솔직히 얘기했어. 광수한테 나 순자로 결정했어. 옥순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다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광수는 나는 한 사람으로 결정했어. 이런 식으로 솔직히 숨김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았어. 근데 이게 역시 사람들은 다 자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영철은 자기가 거짓말 아니라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광수도 그런다고 생각해. 참 신기하지. 옥순도 뒤에서 광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소개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경 쓰고 더 예민한 부분을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결국 남들에 대해서 어떤 유독 신경 쓰이고 유독 짜증나고 그런 게 결국 자기소개인 경우가 많죠. 여기서도 옥수는 과연 광수가 그렇다고? 과연 영철은 그런 사람이니까 광수가 그렇게 보이고 옥수는 옥순 같은 사람이니까 과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가 광수에게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캐물려는 건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거는 꼬치꼬치 캐묻고 싶다. 하지만 적당히 조절해보겠다. 너의 마스터 플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마스터 플랜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광수는 평가받고 있군요. 광수가 그 1대5 상황이 됐을 때 광수가 거기서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고 서 있으면서 상철이 와서 그게 너는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광수가 지금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건 이 안에서도 이미 공유된 정보 같아. 최소한 영수랑 상철은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퍼센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순자님 이쪽 귀 열고 듣고 있고 옥수님 이쪽 귀 열고 듣고 있죠. 완성도는 80. 그러면 첨탑 위에 장식만 딱 얹어지면 100% 되는 건가? 저거를 들어서 무슨 정보를 얻길래 저런 추상적인 말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첨탑에 장식물 얹었다가 약간 어긋난 느낌? 선문답하고 앉았네. 저거를 듣고 영식님이 뭘 유추할 수 있을까? 순자로 첨탑을 거의 쌓았는데 옥순을 보고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 그 느낌이겠지? 어긋난 장식물을 새로 얹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첨탑을 쌓을 거냐 뭐 순자 만날 거냐 옥순 만날 거냐 이거지. 그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우글우글 하니까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라도 하죠. 분리수거 할 것도 있구만. 왜 영수님은 앉아 있는 거요? 영숙과 순자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할 때 영숙 씨의 분리수거를
빼앗고 광수가 갑니다. 이때 이제 광수가 순자로 정했다고 느껴졌어. 이 장면에서. 순자랑 같이 나갈 명분을 찾는 거니까. 역시 전략가. 제작진도 인정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옥순도 지금 광수의 행보가 신경 쓰이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목격해. 광수는 키가 커서 그런가 저번에 순자랑 갈 때 정숙한테도 딱 걸리고 이번에 옥순한테도 딱 걸리고 이렇게 데이트? 어디서 뭐 했어? 그래서 광수가 너랑 같이 갔던 곳 이름 대면서 거기 뭐 귀여운 거북이 귀쳐서 귀긴내 갔었는데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광수는 너랑 같이 갔던 곳은 갔지만 뭐 안 먹고 왔어. 약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순자는 옥순 언니 와가지고 컵라면 먹던데 별로 배부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수는 그냥 말 돌리죠. 와서 뭐 했어? 몇 명 없는 거야 사람이. 광수가 없으니까 되게 비어 있었겠지. 순자는 그래도 광수를 기다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광수는 아유 뭐 별거 없었어 라는 뉘앙스를 전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불러내려고 했는데 분리수거 하니까 차라리 낫다. 본인이 분리수거 하면서 어쨌건 불러낼 거 겸사겸사 했잖아요. 진짜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주 잘 움직이는군요. 광수가 삐졌어. 광수가 순자를 기다리긴 했어. 거기 누워서. 그래도 순자가 오지 않을까? 옥순이랑 데이트를 끝났으니까 순자가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순자가 안 와서 자기가 움직였지. 그래서 광수는 왜 부르려고 했냐면은 편지를 써놨거든. 이거 언제 줄까 기대했었는데 지금 주는. 그러니까 순자는 놀랬죠. 이날 하루 종일 순자는 광수를 기다렸고 여기서도 이제 순자 씨가 예를 들어서 쫄려면 쫄 수도 있지. 네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옥순이 널 고르고 현숙이 널 골라? 정리 제대로 안 했어? 너 난 선택한다면서? 할 수도 있지. 그런 게 마음속에 올라왔을지도 몰라. 근데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참아 말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광수가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진짜가 맞긴 맞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편지 딱. 그래서 가져가서 몰래 읽어. 그렇게 이제 금방 찾아가지고 진짜 이걸로 내 결정은 끝난 거야. 순자랑 광수가 분명히 잘 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안 했다면 이 둘은 최소한 최커는 됐을 거야. 그래서 우와 하룻밤에 최종 선택이 그렇게 최종 선택의 의미를 담아서 순자에게 편지를 건네죠. 그걸 품에 쏙 넣어가는 순자. 한 번에 공을 3개를 똑같은 공을 3개를 던지면 공이 3개로 분신술을 척척 써가지고 하나는 정숙 미트에 여기 순자 미트 여기 옥순 미트에 착 꽂히지. 3개가 뭐 다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리진 않아. 다 똑같은 구질로.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순자는 지금 편지 받고 기분이 좋아. 맞아. 너는 돌려 말하지 않지. 아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그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마음을 편해줬구나. 이건 언제 썼대? 근데 그 편지는 옥순하고 데이트 나가기도 전에 썼어. 그리고 그 편지를 써놓고 옥순한테 데이트를 해보자고 말했지. 이런 거를 순자 씨가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근데 이제 광수는 편지도 내용이 되게 쓸 수 있어. 거기에 뭐 사귀자는 식으로 써 있었잖아요. 순자는 이제 너무 고맙다. 어쨌든 이런 거 난 기대도 안 했는데. 옥순한테 편지는 안 줬죠. 옥순과 데이트해서 이제 그 데이트하기 전에 선택을 해달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데이트하면서 뭐 운명이나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지. 편지 써서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떠봤지. 누군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이 더 좋아서라 생각하지 아무 이유도 안 달려있다. 그때 그 사람 순자는 그래서 내가 더 좋다는 얘기구나 이해했겠지만 광수는 그때 그 사람 지금은 너지만 아까는 옥순이었고 그래도 아까는 순자였으니까 너를 다시 보니까 넌 거 같아. 그래서 너 그때 그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광수가 옥순하고 이 슈퍼데이트를 한 건 광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패착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는 참 세상 만사가 세웅지마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사람 언제나 바뀔 수도 있다고 공표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순자랑 확실히 사귀는 상황이 아니니까 순자 씨가 저 말을 좀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사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넌 내일 최종 선택에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순자 씨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아. 광수는 그래도 저렇게 편지도 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사귈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진정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광수는 그래도 누군가를 정말 진지하게 사귀어 보려고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떠보는 거는 광수 스타일인 거지. 광수는 그가 고민 끝에 순자에게 편지를 전한 이유는 옥순과 좀 더 깊은 대화를 해봤으면 옥순님 쪽으로 끌렸을 수도 있다. 옥순 씨가 마지막까지도 자기 오픈을 안 했거든요. 자기를 개방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은 순자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옥순에게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내가 좀 아쉬운 게 옥순 씨가 여자들 방에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는데 파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광수는 고심 끝에 그래도 순자로
결정을 한 셈이죠. 그 결정까지가 오래 걸린 거고 순자가 그래도 몇 번의 광수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를 뭐 거의 3번에 가깝게 보면서도 그래도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 그냥 빵 폭탄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옥수님에 대한 신뢰보다 순자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나. 옥수는 신뢰 측면에서 진 거지 뭐 이성적 호감이나 그런 데서 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순자와 옥순, 순자는 지금 편지받고 기분이 좋아요. 짠 나야. 그러니까 옥수는 여자들 방에서 다 모인다는데 근데 이제 순자는 지금 편지 읽고 싶잖아요. 몰래 읽으라고 또 광수가 말해줬잖아. 말 잘 들어.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거야. 화장실에서 편지 읽다니 이등병 같군요.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읽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화장실에서 저렇게 편지를 읽는. 그래서 첫인상부터 해서 모든 타이밍이 럭키비키로 너무 잘 맞아서 우리가 되게 인연인가 싶고 지나간 아픔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채식과 직업. 어떻게 보면 채식과 직업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지만 광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잘 시켰어. 그런 거 보면 광수가 참 똑똑하지. 말을 잘하고. 순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똑똑하고. 이제 채식은 남들과 다른 내가 특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묻어지지 못하는 직업도 지금 그렇게 느꼈던 거고 광수는 거기서 그래서 떠나와서 자기의 주장대로 살는 채식도 남들과 다르지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그러면서 연결을 했었잖아요. 대화가. 그런 이제 지나간 아픔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광수가 그랬는데요. 저랑 있을 때 제일 설레고 좋대요. 그런데 5일 내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듣고 그렇네요. 폭탄 투하. 옥수님이 폭탄 투하를 해버렸어. 소위 말하는 여지를 줬다. 이 모든 건 광수가 설계해 놓은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는 맞아. 그래도 어쨌건 그렇게 고심 끝에 순자로 결정을 했으면 순자 씨도 좀 이해를 해줘도 괜찮을 텐데. 이게 광수는 그런 사람이야. 광수는 그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광수인 거를 뭐 어떻게 해. 어쨌건 그 시나리오로 했어도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네요. 만약 이걸로 순자 씨가 광수랑 잘 안 된다면 좀 아쉬워. 옥순 씨가 뭐라 그래야 될까? 옥순 씨가 여러모로 이번에 나가리 그런 식이죠. 옥수는 의도적으로 그랬고 광수가 지금 어쩌면 이 안에서 적을 많이 만든 셈이죠. 적을 많이 만들어 버렸고 순자도 그치 의심하긴 했지. 그래서 이 모든 건 광수가 설계해온 시나리오. 아니 뭐 단순하게 말해서 광수가 제이잖아요. 뭐 제이 틱이지 뭐. 어쨌건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게 진심인지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관계인지 본인이 고민할 수 있지. 그게 광수라는 사람인 걸.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 이해해요. 이해해. 진짜 순자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거지 같을 것 같긴 해. 나한테 스킨십 얘기한 것까지 옥순한테 했다 이러면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편지를 쓰고 가가지고도 그걸 했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광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설렜던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관계를 그냥 이어가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광수가 결정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광수를 미워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적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광수가 편을 못 만들었어. 그치 편지에도 사귀자고도 하고 그랬지. 그렇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옥순 씨가 막 이것까지 다 까버려. 나한테 촬영 끝나고 카톡한다. 나에 대한 얘기를 더 알고 싶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물론 플러팅의 의미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난 너를 탐구하고 싶어.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 거기서 옥순 씨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빌드업을 한 게 있어요. 이건 뒤에 옥순 씨 파트에서 보겠지만 옥순 씨가 먼저 방송이라 말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먼저 판을 깔았잖아. 그거는 쏙 빼놓고 광수가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대. 나라는 정글을 탐험하고 싶은 건지 뭐, 아니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이거 지금 옥순도 교묘하게 했어 지금. 이거 물론 이건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여지를 주는 거야. 본인이 준 거는 말 쏙 빼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당한 느낌이잖아. 그러면서 광수가 덧친 스킨십 질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판이 되니까 정숙도 그동안 쌓아온 것 때문에 근데 그 얘기 똑같이 했어. 나한테도 했어. 광수가 확실히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취약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인의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광수가 안타까워. 근데 이번엔 정숙, 영숙, 현숙 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 세 분은 거의 뭐 후반부에 활약이 아무것도 없고 방청객 돼 버렸어. 영숙도 표정 안 좋네. 그래서 내가 날짜를 물어보는 거야. 그 날짜 확인해야지. 타임라인 확인해야지. 그래서 순자는 노란한 것 같아. 짜증나.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가고요. 순자랑 광수는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가는 뻔했는데 역시 여기는 솔로 나라군요.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정말. 사람은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고 옥순의 나약함이 저런 탄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광수 얼굴도 하얘가지고 더 드라큘라 같네. 그러니까 광수가 되게 논리적으로 해서 처음엔 3명, 그 다음엔 정숙 배제되고 나서부터는 2명, 2명의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하고 자기 마음 확인하고 그러면서 좁혀갔거든. 아니 뭐 자기 감정을 몰라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데 뭐 어떡해. 광수 씨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갔을 때 제일 광수 씨 입장에서 제일 괜찮은 상대는 정숙이었는데 그냥 정숙 씨랑 초반에 잘 되지만 끝까지 그냥 정숙 씨랑 만났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옥순하고 순자 이렇게 헤맬 필요 없이 정숙님을 만날 거면 인정 욕구를 조금 내려놔야지.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해야지. 광수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볼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인생 PT 4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인생 PT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실시간 온라인 실습 수업을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 9시 뿐만 아니라 월요일 오후 1시 반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요. 택일에서 시간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3시간 반 완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과제를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진행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수업하고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 스킬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로 제공되는 인생 PT는요. 지금 온라인 실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해서 10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은 4주차, 8주차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나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워크숍 이후로 식사 그리고 자율 모임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고 새 기수마다 새로운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 8주가 끝나고 그 다음이 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실습을 만들기 때문에 뭐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고요. 새로운 실습 그리고 새로운 워크숍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인생 PT를 수강하신 분은 그 다음에 인생 PT를 수강하실 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2회차, 3회차 들으실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인생 PT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저기서 배운 건 많고 책에서 들은 건 많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관점이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내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싶다. 변하고 싶은데 혼자만의 학습이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학습과 경험 자체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생 PT 오셨던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저도 좀 생겼어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